안녕하십니까. 파이터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노조의 경우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고 해서 이 회사 업무 활동이 아니고 노조 활동을 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 활동을 이제 전담해서 하는 사람을 전임자라고 하는데, 이 전임자에 대한, 그러니까 회사에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조 활동을 해도 임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을 이제 공무원 노조에도 적용해 달라, 이런 지금 요청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몇몇 의원들이 그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금 이제 토론하고 있는데, 거의 한두 명의 그 의원만 이 동의하면은 이 전체 분위기가 다 여기에 동의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통과되기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무원이 노조를 만드는 자체가 좀 잘못된 건데, 왜냐하면은 이 공무원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공공재를 만들고 해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노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하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 자체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공무원 노조는 일단 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을, 그 공무원 노조 활동도 국민의 세금으로 그 월급을 대라,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온당한 것입니까? 공무원 노조 만드는 자체도 참 이게 원칙적인 그 논리에는 맞지 않으나, 그러나 이제 공무원 노조까지 허용됐으면 이제 그걸로 이제 만족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이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는 그 전임자에 대한 월급까지도 세금을 대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관련해서 오늘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대 노총 조합원수 변화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율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올해 얼마큼 이제 변화했느냐,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빨간색이 이제 민주노총 것이고 파란색이 이제 한국노총 것입니다. 자, 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이제 그다지 변화가 없었는데, 조합원 수가 17년부터 이제 이게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18년도에는 민주노총이 엄청 많이 증가합니다. 민주노총이 17년 대비해서 36.1%를 증가하고, 한국노총도 증가했는데 한국노총은 이제 6.9%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민주노총이 저렇게 많이 증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정권 들어서 민주노총이 엄청 증가하면서 전체 절대 조합원 수도 한국노총을 이제 초과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적용 법규별로 조합원 수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노조법을 따르는 것이고, 빨간색이 공무원 노조법, 그 다음에 연녹색이 교원 노조법입니다. 보시면은 교원 노조법을 따르는 그 조합원 수가 2018년도에 가장 크게 변했는데 28.7% 증가했습니다. 여기 교원 노조에서는, 교원 노조법을 따르는 조합원 수는 여기에 정교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교조는 이제 올해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법 내 노조, 교원 노조법을 따르는 이제 노조가 됐죠. 그러니까 18년도니까 이때는 이제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정교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원 노조법을 따르는 조합원 수가 18년도에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노조법을 따르는 거, 그 다음에 노조법을 따르는 조합원 수도 각각 다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신 것처럼 이제 오늘 살펴볼 게 이제 공무원 노조인데, 이 공무원 노조법을 따르는 조합원 수도 이 정권 들어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 적자 금액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이제 거기도 이제 기금이 있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이제 계속 매달 얼마씩 이제 국민연금처럼 걷고 있는데 그 기금이 다 고갈되고 현재는 이제 적자로 돌아서 갖고 그 적자를 모두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보면 19년도에는 이제 실제 금액이고 20년부터 28년도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정한치가 되겠습니다. 자, 19년도 보면은 이제 약 2.6조 원이 이제 적자를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이제 2.4조 원이 예상되고 24년도에는 3조 원이 예상되고 27년도에는 4.3조 원이 적자가 예상되고 28년도에는 5.1조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현 정부가 지금 또 공무원을 많이 증원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좀 더 28년 이후가 되겠죠. 이후에는 이게 더 가파르게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연금은 그 기금이 고갈돼서 전부 그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공무원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데, 즉 노조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의 월급을 국민의 혈세로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에서는 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타임오프 제도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 24조 4항에 보면은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 근로자가 바로 노조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조 활동을 하는 전임자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거죠. 요게 지금 민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공무원 노조에도 도입하자, 이런 주장이 지금 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주장이 일고 있다기보다는 거의 법안이 이제 상임위에 제출돼서 대다수가 지금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는 전임자의 월급을 세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 세부 내용을 한국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노총 공무원 노조 월급도 세금으로 달라 하면서 여야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의 월급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다뤄지고 있다.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이 노조 활동까지 혈세로 지원받느냐는 비난 여론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이다.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노동계, 특히 이제 한노총입니다. 노동계가 10년 수건 사업을 해결해야 할 적기가 왔다며 여야 정치권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무원 노조의 이 전임자 월급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건데 주로 이게 한국노총에서 그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한국노총이 현 정부 들어서 민주노총에 비해 그 노동조합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한국노총이 이 공무원 노조의 전임자의 월급을 세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적극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노총이 민주노총보다 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한국노총 산하에는 조합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조합수가 많지 않다는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회비가 적기 때문에 이 노조의 전임자의 월급을 지원해주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정부에서, 특히 공무원 노조의 그 전임자의 월급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이제 이것을 명분으로 한국노총이 이제 이 공무원 노조를 많이 끌어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산하에 두면서 그 관계된 업무하는 사람은 이제 국가에 돈이 나오니까
이걸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적극 나서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노동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양대 노총 간 세력 확장 경쟁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전국의 공무원 노조는 총 147개인데 조합원 수는 약 26만 명에 달한다. 이 중 58%인 15만 명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상급단체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무원 노조의 58%가 아직 민노총, 한노총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는 이것은 이제 조직원을 밑에 늘렸을 때 여기에 전임자의 월급을 줘야 될 부담이 있었는데 이 부담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부담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많이 와라. 공무원 노조 우리에 많이 가입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자라도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초과해서 한국노총 위상이 좀 떨어졌죠. 이 떨어진 위상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이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노총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노동계 관계자는 교원노조도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라고 했는데, 자, 아까 보신 것처럼 교원노조가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많이 증가를 했죠. 그 다음에 정교조가 증가하면 훨씬 더 이제 증가폭이 클 겁니다. 올해 정교조가 이제 법의 노조에서 이제 교원노조법을 따르는 법내 노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강력히 요구를 하겠죠. 이 교원노조에도 이제 공무원과 같은 선생님들도 공무원과 같은 그런 이제 신분이니까 이 공무원 노조를 빌미로 해서 우리의 교원 노조에서도 노조 활동을 하는 전임자의 월급을 국가에서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법안이 지금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이걸 지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국민의힘의 이미자 의원입니다. 이 이미자 의원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년 조단위 공무원 연금 적자를 혈세로 보존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 월급까지 세금으로 보존받겠다는 건 염치 없는 요구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 노조 전임자 수가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500에서 8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약 한 320억에서 520억 원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드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친노동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경은 우리 탄핵 사태 때 이 노조가 많이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이 노조에 빚이 있다. 그래서 이제 친노동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주 52시간이라든가 뭐 괴롭힘 방지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친노동 정책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또 이 정부가 또 뭐 복지다 해서 세금 같은 거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 노조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야, 우리도 좀 이 돈 막 쓰고 있는데 우리도 좀 지원받아야 되지 않냐. 그 돈을 우리가 좀 지원받으면 우리의 조직이 더 공고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민주당이 이 거대 여당이 되다 보니까 뭐 법안 거의 뭐 상임위만 뭐 통과하면 거의 다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 기회다. 10년 동안 국민의 눈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기회다.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밀어붙이자. 우리도 꽁돈 좀 받자.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공무원 노조 활동을 활동을 담당하는 노조 활동을 담당하는 거는 그 노동조합의 회비로 사실은 월급을 줘야죠. 비용 처리가 돼야죠. 그런데 이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는 그 전임자의 월급도 국민의 세금으로 주자. 지금 이런 걸 슬그머니 지금 끼워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좀 많이 널리 알려서 국민의 강력한 좀 저항이 나와야지 지금 상임위에서 겨우 지금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 한 명이 이걸 맡고 있는데 좀 더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언론에 더 많이 나와서 이것이 좀 저들이 눈치를 봐서 이 법안을 통과 못 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 스스로를 돕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